자, 우리 전에 했던 거 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미분에서 유형 5까지 했지요. 맞죠? 자, 유형 6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건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요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면 그 정의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만 좀 빠르게 좀 복습을 좀 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맨 처음에 썼던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였죠? 자, X값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변할 때, 이때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의 모양은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아야 되고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FB란 얘기는 X가 B일 때 Y값을 뜻하는 거죠. 요것도 X가 A일 때 Y값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 변하는 양을 X 증가량으로 델타 X라고 표현한다면 요 놈은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델타 X분의 F A에다가 델타 X 더한 거 빼기 FA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데,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 A에서 B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은 요 놈이 증가량이 거의 뭐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B가 A에 가까워질 때. B가 A에 가까워질 때 똑같이 B-A분의 FB-F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B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증가량 자체가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참고로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는 dx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이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놈도요, 얘와 얘의 모양이 같아야 되고 얘와 얘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델타 X를 도함수의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는 뭐라고도 많이 한다? H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 놈들을 바로 우리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놈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F 프라임 A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고, 우리는 요 F 프라임 A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상수 x, a 값에서 이제 하나를 구하면 미분계수고,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fx로부터 우리는 누구를 찾아? f 프라임 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이 f 프라임 x를 우리는 fx의 무슨 함수? 도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함수를 구하거나 혹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뭐 한다? 미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실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항함수의 미분 정도는 좀 알아두자라고 얘기했어요. 다항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이런 거죠. y는 x의 뭐 n제곱 요런 놈을 미분하라 라고 얘기하면, 요 놈을 미분하라 또는 도함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 y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고?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지수에선 다시 2를 빼주는 거, 요거를 바로 우리는 미분한다. 그리고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건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다 보면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항함수의 미분은 앞으로도 미분할 때 우리 계속 사용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우리 오늘 거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좀 언급할 게 있는데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미분 계수 또는 도함수도 똑같습니다. 미분 계수의 성질이에요. 미분 계수의 성질.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x와 gx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놈을 더하거나 빼. 그래서 그 함수 전체를 미분을 하면 이때는요 요 놈을 각각의 함수를 먼저 뭐해서 미분한 다음에 더하거나 뺀 거와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상관없고. 자, 다음 어떤 함수 fx에다가 실수 k만큼을 곱해. 자,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수 k만큼을 곱해서 그놈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요 놈은 fx를 미분한 f'x에다 그냥 실수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이 두 가지는 성립하는데 세 번째, 어떤 두 개의 함수 fx와 gx를 곱해. 그놈을 미분한 거는 각각을 미분해서 곱한 거랑 다릅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성질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뭐도 안 돼? 당연히 나눗셈 꼴도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자, 우리 뒤쪽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 곱의 미분법. 두 함수를 곱했을 때의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걸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 fx와 gx를 곱해. 곱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즉 앞에 거 뒤에 거를 한 번씩 미분해서 어떻게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 함수 곱의 미분법은요 앞으로도 우리 많이 활용할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는 교과 과정에서 둘이 배우는 거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대로 놓으세요. 함수 곱의 미분법입니다. 나눗셈은 함수 몫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수투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투에서 다뤄지지 않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쪽으로 갈까? 이거는 했을 테니까 다뤄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이거를 알아두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어. 요 놈을 미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놈을 미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요 안에 걸 우리 속함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겉함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겉함수 미분은 요 안에는 gx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함수 미분 곱하기 속함수 미분. 요렇게 미분을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도 없고요. 수투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배워놓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괄호 안에 뭐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는 놈이 있고 요 놈의 4제곱이 있어. 물론 당연히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문제에서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이거보다는 간단한 모양이 나와. 전개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3제곱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전개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니까 미분해서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요거를 배우면 좀 더 편한 게 뭐냐면 자, 이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 fx가요 x의 4제곱이고요 함수 gx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죠. 요 x 자리에 요 놈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잖아. 이게 바로 합성함수 꼴이라고. 그러면 요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건미분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의 지수 앞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4의 안에 건 그대로. 4의 그 다음에 지수에는 어떻게 하라고? 1을 줄이니까 3 곱하기 뭐? 요 안에 거만 미분한 거. 안에 거 미분은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3. 요렇게 해서 곱해주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미분한 결과가 된다. 자, 곱미분 4 곱하기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안에 거 미분 4x 플러스 3. 이렇게 미분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오늘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건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안 나옵니다. 이건 원래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에서 배우는 얘기인데 미리 좀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미리미리 얘기할게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요 정도 거에다가 추가로 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유형 6번째를 하면서 할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것까지 좀 오늘 공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일단은 이거 지우면 아직 안 되니? 지워도 됩니까? 네, 그럼 지우고. 자, 지금 우리 유형 6번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형 6번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뭔가 x, y 사이의 관계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 놓고 뭔가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먼저 우선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일단 543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이때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와 같습니다. 그래 놓고 f'0은 5일 때 f'3은 얼마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놈은 미분한 거야. 미분 계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주어진 fx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해서 f'x도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갖고 그냥 프라임만 찍어서 풀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바로 요 주어진 조건과 미분계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F'0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누구? h 분자에 F'0이니까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요렇게 해서 원래 찾은 값이 5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요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F0 플러스 h니까 여기 있는 x자리에 누가 들어있고 0, y자리에 h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떻게 바뀌어요? f0 더하기 fh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빼기 f0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고 나면 뭐 f0이 지워져 버리겠지? 이렇게 f0이 지워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그 자체가 얼마더라? 5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 식의 형태는 문제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 밑에 문제 보면 또 다르고 그 밑에 문제 보면 또 달라. 우리는 이제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를 찾아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학교에서의 원칙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학교에서의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또 한 번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떻게 돼요?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도함수의 정의 자체는 통째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fh 마이너스 f3이 돼서 역시 f3 또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 f'3의 값도 결국은 뭐가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니까. 그래서 이거 구해놓은 거거든. 역시 이 값도 얼마? 5. 이렇게 찾는 문제.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원칙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요 놈이요. 요렇게 식을 주어지면 그나마 조금 간단해. 2개 더하기. 근데 이 뒤에 뭔가 더 붙으면 붙을수록 헷갈려지거든. 자,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양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교과 외 과정이에요. 이건 아예 고등학교 자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거를 배워놓으면 요 형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되게 편해요. 자, 먼저 뭐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편미분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목은 중요치 않아?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지금 보면 이 변수가 몇 개니? 2개죠. 이렇게 2개 이상의 변수가 나와 있는 놈을 미분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편미분이 부분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조각을 미분한다. 그러면 변수가 2개 이상인데 2개 이상의 변수는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편미분은 뭐냐면 두 변수 중에 하나는 그냥 상수 취급하고 하나만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버려? 상수라고 생각하고 y만 뭐라고 생각할 거야?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요러고서 미분을 하자라는 거야. 요러고서.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미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예요. 상수고 변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f 프라임 x 더하기 y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상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 x가 상수래. x가 상수면 요거를 상수 취급해버리면 어떤 상수로 결정됐으니까 요 놈은 그거에 따른 함수 값이 돼버리지. 변수가 있을 땐 함수지만 얘가 상수가 돼버리면 함수 값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 자체도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상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상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 미분하면 0 돼버립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여기는 쓸 거 없고. 요 놈은 변수니까 뭐라고 써? f 프라임 y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거 처음이니까 헷갈리는데 이거 한 2-3문제만 풀어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는 여전히 상수지? 그 다음에 y가 변수죠? 그럼 y 자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보통 뭐 y 프라임은 0 이게 많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y 자리에 0을 대입할 거예요. y자리에 0을 대입할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 이 문제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 문제에서 f'0이 5라고 그랬어. 요거 이용할 거야. f'0이 나왔으니까 y자리에 0 집어넣는 거야. y자리에 0 집어넣으면 요거 어떻게 돼요? f'(x) 됐습니까?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f'0. 근데 문제에서 f'0이 얼마라고 그랬니? 5. 요 값이 5. 무슨 얘기야? f'x가 얼마래? 5. 그 얘기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f'x는 다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도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간단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544번 문제도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거예요. 지우고 544번 갑니다. 544번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거니까. 자, 보셔요. 자,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 그러니까 논술형이면 어쩔 수 없이 544번. 이런 형태 논술형이면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대로 해야겠지. 자, 조건 똑같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f, a 더하기 b는 fa 더하기 fb 마이너스 3ab다.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F'0은 2라고 그랬고요.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냐면 F'2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방법대로 갑니다. 자, 그럼 역시 또 마찬가지야. F'0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 놈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a 플러스 b 대신에 0 플러스 h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는 그대로고요. 자,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a 자리, 요게 b 자리니까 f0 더하기 fh에다가 a 자리에 0 들어가면 요 놈은 얼마 되니? 0. 그대로 0이죠? 빼기 얼마 되는 거야? f0. 이게 바로 누구야? f'0이라고. 그럼 요 놈 또 지워질 거고 이게 f'0이니까 이 값이 얼마 돼? 2. 아까 얘기했지? 학교에서 푸는 방법의 기본은 뭐라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얼마인지 찾는 거라고. 학교에서 푸는 방법은. 그리고 나서 f'2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f'2도 여기다 써볼까요? f'2는 역시도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그러면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놈을 요 조건에 의해서 쓰면 f2 더하기 fh 마이너스 뭐가 돼요? 3ab니까 a 자리에 2 들어가면 요번에는 6h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빼기 f2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는 f2가 지워지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6h니까 요 놈을 fh 빼기 h분의 6h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자, h가 0으로 가니까 요 놈은 뭐가 돼버려? 약분돼서 마이너스 6만 남고요. 자, 요 값이 우리 아까 얼마라고 찾은 거였어? 2. 그럼 요 놈은 결국 2 빼기 6 해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이게 학교식 풀이 방법이야. 이게 학교식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거의 이거는 유형을 기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함수의 정의를 차근차근 이용하면 되긴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게 학교식 방법이야. 이것도 뭐 할만해. 할만한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이제는 얘기했으니까 자 보자. A하고 B 있으니까 난 선택할 거야. A를 사실은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지. A는 상수고 B는 변수라고 놓고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F'A 플러스 B는 그대로 써주고요. A가 상수니까 요 놈은 함수값이니까 얼마 돼버려? 0. 그러면 뭐가 남아? F'B. 그리고 요 놈을 A가 상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B의 1차죠? 미분하면 뭐 돼?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버린다고. B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누굴 대입하자? 0 대입하자. 네. 얘를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 있는 개수고 B 1차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봐봐. 마이너스 3x이고 미분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3 되죠? 똑같은 얘기야.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B가 변수니까 B가 지금 X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B 자리에 0 집어넣습니다. B 자리에 0 집어넣으면 F'A는 어떻게 돼요? F' 0 마이너스 3A가 되죠? F' 0이 얼마라고 그랬어? 2. 그럼 요 놈은 뭐야? 2 마이너스 3A래. 누가? F'A가. 이거 그냥 여기 넣으면 더 쓴 거야. F'A가 2 마이너스 3A래.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으니까? F' 2 찾으랬으니까 A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2만 집어넣으면 되죠? A 자리에 2만 집어넣으면 F'E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세 번만 해보면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데 이것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 걸 두세 줄이면 끝난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학교 선생님이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논술형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한번 이거 그러면 우리 어려운 문제 갖고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은 547번은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원리는 똑같은데 547번은 좀 이따 설명해 주고 548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건데, 왜냐면 이게 이 개념으로 하면 엄청 복잡해져. 근데 쌤이 가르쳐준 이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거든. 풀 수 있거든. 다만 548번 문제 잠깐 보세요. 가에 보면 fx-y는 fx-fy 더하기 xy 괄호 x-y라고 돼 있지. 자, 이 뒤에 xy 곱하기 x-y를 전개하고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전개하고서. 그리고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방법, 이 정석적인 방법은 너무 헷갈릴 거야. 이 방법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잘 안 돼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 거니까 한번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됐어? 이것만 느낌만 딱 갖고서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낯설어서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편해져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x를 상수 y 변수 말고 x를 변수 y를 상수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이 f' 꼴이 좀 익숙하거든.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이 잘 안 갈 거야. 그래도 한 번만 자기가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그 다음에는 되게 편안하게 느낄 거예요. 자, 혹시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역시 x를 상수 y를 변수로 놓고, 자, 이걸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f'(x-y)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아, 이거 그대로 안 나오네.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 문제 없어요. f'(x-y) 되고, 자, 요 놈은 상수 취급해서 뭐 되어버린다고? 0. 그리고 요 놈은 마이너스 f'(y)고요. 자, 요놈 미분하면 x제곱이 상수고 y 1차니까 뭐가만 남고? x제곱만 남고, 요놈은 x가 앞에 개수고 2 있으니까 제곱 지수 앞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y 몇 차? 1차. 요렇게 미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 미분이 단함수의 미분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y자리에 뭐 대입하자? 0. y자리에 0 대입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더하기 x 제곱에 y자리에 뭐 집어넣는다고? 0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없어지죠? 근데 f 프라임 0이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4라고 그랬으니까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f 프라임 x가 x제곱 플러스 4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a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 하면 얘가 얼마라고? 0. 그럼 이때 a 값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문제에서 a 제곱 구하라고 그랬죠?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547번 거꾸로 갑니다. 자, 왜 거꾸로 가냐면 아직 우리 연습 많이 안 했는데 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춘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는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미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함수를 찾는다. 자, 요 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f x 플러스 y는 이 fx f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놈도 잠깐만 이것도 쓰고 얘기할게요. f 프라임 0은 3 그리고 f2023분의 f 프라임 2023. 지금 문제를 봤더니 요거는 fx에 x자리에 2023을 넣은 거고 요거는 f 프라임 x에 x자리에 2023을 넣었네요. 어쨌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원래 함수, 요거는 도함수야. 그죠? 집어넣는 숫자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볼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요거 상수, x는 상수로 넣는 거야. f 프라임 x 플러스 y는 얘 그냥 뭘로 본다고? 상수로 본다고? 그러면 이 fx 곱하기 f 프라임 y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f 프라임 0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y자리에 뭘 집어넣어? 0. 그럼 f 프라임 x는 2fx 곱하기 f 프라임 0 됐죠? f 프라임 0이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3이라고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는 6 곱하기 fx.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봐. 분모의 fx고 분자가 f 프라임 x죠? 그럼 양변을 fx로 나눠 주면 fx 분의 f 프라임 x가 얼마? 6. 그 얘기는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분모 분자에 같은 x만 집어넣으면 그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6. 이렇게 쉬워진다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배운 방법들로 하려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질 거야. 곱까지 나오고 막 하면. 그러니까 이 방법 좀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논술형에서는 쓸 수 없지만 이런 형태의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무언가 도함수를 찾거나 미분계수를 찾는 문제들이 곧잘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좀 많이 편할 거예요. 꼭 집에 가서 이거는 연습 꼭 해보세요. 뭐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또 배워야 돼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또 배우는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요 옆으로 갈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미분 가능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즉,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과 연속이라는 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면 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주어진 함수 f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순서 잘 봐야 돼요. 먼저 뭐가 확인이 되면? 미분 가능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 그놈은 그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죠. 과연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f'a라는 놈이 누군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미분계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분계수 어떻게 찾은 거였어? 도함수의 정의 이용했었잖아. 그 도함수의 정의는 누가 붙어있니? 리미트, 극한이 붙어있잖아. 즉 f'a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되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지. 그거를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말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좌미분계수. 즉 미분계수가 하는 게 극한이라고 그랬잖아. 그놈의 좌극한, 그걸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요 놈과 누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에 어떤 특정한 x가 여기야. x가 a가 여기입니다.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말을 볼 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요 점에 x가 왼쪽으로 갈 때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의 누구?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기하학적 의미로 무슨 뜻을 갖는다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를 했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 a의 바로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냐라는 거야.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떨까요? 같겠죠. 그리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만큼이 사실 아닌 거잖아. 바로 여기 요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다 같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y는 절대값 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요 놈이요. 그러면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말해서 f'0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얼마냐를 물어본다면 0에서의 바로 왼쪽에서 접선 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어차피 직선이니까 접선 자체가 뭐하고 똑같아? 그 직선 자체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때의 기울기와 요때의 기울기, 두 기울기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고. 그러면 요 놈은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더 풀어서 선생님 더 얘기하겠지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야? 연속이다라는 건 성립합니다.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즉 접선으로 따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가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역은 뭘 뜻하는 거야? fx가 x 내에서 연속이면 그럼 거기서 미분 가능하다?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야.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바로 이 경우야. 이렇게 절대값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V자로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는요, 요 점에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끊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바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점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뾰족점이라고 불러요. 왜? 뾰족한 데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지니까. 그런 뾰족점에서는요, 연속이지만 뭐는 아니게 돼? 미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
대응명제는 뭐겠어? fx가 x는 a에서 뭐이면? 불연속이면 이 함수 fx는 a에서 미분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성립하는 거라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참이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점에서 불연속인 게 확실하면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은 이거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x는 x에서 연속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할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 나오는 건 요거야. 요거. 연속이야. 근데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니네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x는 a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가 아니야.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가능한 조건을 우리가 찾는 거고 그게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야.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정계수나 뭐 범위 같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뭐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 다시 확인.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어떤 조건 확인하는 거니 그러면? 우리 연속 앞에서 배웠던 거 그거 이용할 거야. 함수값,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그 조건 이용할 거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뭘 이용한다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요 별거 없어요. 구간이 나눠지면 작은 쪽이 좌미분계수가 되고 큰 쪽이 우미분계수가 돼서 작은 쪽 미분해서 집어넣고 큰 쪽 미분해서 집어넣고 아직 잘 감이 안 올 테니까 문제 보면서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549번 보세요. 549번. 주어진 보기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모두 구하세요. 그랬어. x는 0에서 미분 가능. 그럼 이런 얘기야. 어떻게? x는 0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본다고 그랬지? 그러면 보세요.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x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죠. 그럼 0에서의 좌 개념은 뭐야? 0보다 작은 거잖아. 0보다 작은 함수가 지금 누구니? 마이너스 x죠. 그걸 미분한 게 좌미분계수라고. 그걸 미분한 게. 그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그럼 뭐야? 0보다 큰 쪽의 걸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 x를 미분하라는 겁니다. x 미분하면 얼마예요? 1.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요 놈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볼까? 자, 니은 gx. 그럼 gx는 우리 한번 써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한 문제만 쓸 겁니다. 한 문제만. 니은. 나와라.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요 놈은 2x 플러스 1. 자, 요 놈은 완전 제곱식 있을 때, 요 놈은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합성함수 이용해도 되고, 제곱 정도는 충분히 전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충분히 전개해서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미분. 좌미분계수는 요거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미분하면 얼마? 2x 플러스 1 미분하면 2. 자, 아직도 다음 수 미분 잘 안 된다. 보자. 다시 2x 미분하면 보세요. 2x는 2 곱하기 x의 1제곱이잖아. 그죠? 이거 지수 내려오면은 얼마? 2. 1 빼면 몇 제곱? 0제곱. x의 0제곱은 얼마야? 1이니까 이건 상수 2만 남는다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 뭐 된다고?
0. 그럼 이건 좌미분계수는 얼마야? 그냥 2야. 그럼 요거 미분해 볼까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 상수는 0 되어버리고 그리고 x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그게 0에서의 우미분계수야.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요 놈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0에서. 다른 점에서는 몰라. 0에서만 보는 거야, 0에서만. 요것도 볼까요? 마지막 hx도 볼까? 그러면 h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놈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작아요. 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니까 미분부터 할게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1. 요 놈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미분 계수는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상수 집어넣는 게 미분 계수야. 그러면 x에 대해 0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x에 대해 0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같아요, 달라요? 그럼 요놈 미분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기억만 제외하고 미분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레벨 3가 아마 있을 거예요. 레벨 3. 자, 레벨 3까지 일단 먼저 좀 풀어보고, 요 문제 유형 레벨 3까지 풀어보고, 1교시에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복습할 시간 줄게요. 오늘 목표는 유형 10인가 11인가 잠깐만. 어디까지지? 유형 10, 11을 한 거잖아. 이것도 한 건데. 유형 10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일단 558번 볼게요. 558번. 558번이 아니잖아. 몇 번이었죠? 554번. 554번. 치고 이쪽으로 가자. 수업을 많이 하니까 분필도 빨리 쓰네. 분필도 얼마 남았는데. 554번. 함수 fx가 2분의 1 x제곱이래요. 2분의 1 x제곱에 대하여 함수 gx는 어떻게 된대? f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뭔 소린지. fx가 x보다 클 때. 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는데 먼저 이 함수의 의미부터 좀 파악을 해보자.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식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fx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x가 무언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fx가 보다 x가 더 크면 fx를 써주고 fx가 더 크면 x를 써줘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x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1. x가 지금 이건 단순히 그냥 요거 보이는 식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차근차근 원리적인 건 수학적인 건 설명할 거야. x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x가 1이면 f1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죠? 그럼 fx와 x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라고. 어떤 경우? 요 경우라고. 그러면 그때는 gx를 누구로 가져오겠다고? 얘로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g1은 얼마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반대로 이번엔 x에다가 3 한번 집어넣어 볼까? x에다 3 집어넣으면 요 놈 얼마 돼요? 3 집어넣으면 2분의 9 되네? 이게 f3이지? 그러면 f3하고 3 중에서 누가 더 커? f3이 더 크지? 그럼 그때는 누구를 가져온다는 얘기야? g3은? 누구를 가져오라고? x를 가져오라고. 누구를 가져오라고? 3을 가져오. 이런 의미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상수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 촌스러운 거잖아.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제일 와닿는 거지만 사실은 촌스러운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fx인
2분의 1 x제곱과 x 사이에 뭐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대소를 비교하자는 얘기잖아. 그럼 이 경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라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 양에서 양변 2 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고, x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 2 이하겠죠. 즉 누구일 때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는 fx 누구? 2분의 1 x제곱을 가져오고 부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x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클 때겠죠? 그때는 누구를 가져와라? x를 가져와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수식적인 의미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얘를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함수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네. x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생뚱맞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란 뜻이고 요 놈은 y는 x라는 요것도 직선의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이니까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어요? 그런데 둘의 대소를 비교하는데요. 어떤 함수의 크고 작고를 비교하는 건 누구의 값을 비교하는 거야? y 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야. 그런데 지금 둘 다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어? 작은 걸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fx가 작을 땐 fx고 x가 작을 땐 x야. 작은 걸 가져와라. 그럼 두 그래프 중에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인 여기와 여기를 체크해 놓고 요 점의 왼쪽에서 더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럼 누구야? 얘.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두 그래프 중에 아래에 있는 거 누구야? 얘. 그 다음 여기에 오른쪽에서 아래에 있는 거 누구야? 얘. 이렇게 된다고. 그게 위식하고 비교하면 바로 뭐야?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2. 그래서 0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 누구? 2분의 1 x제곱. 0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는 누구? y는 x. 이 그래프. 이런 의미라고. 이런 의미야. 이게 그래프에서의 의미야. 자, 정작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은 이제 출발한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지금 본 거라고. 얘가 의미한 게 뭔지만 본 거야. 자, 문제에서는 뭐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라고 얘기했냐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기억. G1. G1이면 어느 범위에 있는 겁니까? 요 범위에 있는 거네. 요 범위에 있으면 x자리에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 2분의 1. 그럼 기억 맞나요? 네, 맞네요. 니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 g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자, 보세요. gx의 그래프가 지금 어떤 거야? 빨간색으로 그린 거야. 그죠? 그럼 x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 요 직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에 있거나 같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프로 이거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x라는 놈은 누구야? 요 직선. gx는 이 빨간색 그래프, 아까 그래서 그려놓은 거잖아, 빨간색. 그러면 x 전체를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는 항상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겹쳐 있거나 입니까? 물어본 거잖아. 맞아, 틀려? 맞죠. 그래프 보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뭐고? 등호. 여기서 여기까지 등호. 여기는 파란색보다 어디에 있어? 아래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니은도 맞는 거야. 네, 니은도 맞는 거야. 다음 디귿.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자,
느낌상 GX 빨간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데가 어디야? 그거부터 볼까? 자, 보세요. 이 1차 함수죠? 다항함수잖아. 자,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지? 다항함수는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아까 불가능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얘기했어? 뾰족한 점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그나마 뾰족한 점이 될 가능성 있는 놈은 요 놈과 요 놈이잖아. x가 얼마일 때? 0일 때? 2일 때. 나머지에서는 미분 다 가능이야. 그럼 미분 가능성 여부는 0하고 2에서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미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우리 뭐 본다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0일 때 0보다 작은 부분 어떤 거야? 요거. 맞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얼마? 1. 1. 맞죠? 우미분계수는 누구 미분해? 얘. 얘 미분하면 뭐 돼요? 금방 산수가 안 돼? 얼마 되지? 요거 앞으로 계속 내려서 곱하면 1. 여기 지수 빼면 1. 뭐 돼요? XX. 근데 어디에서? 0에서니까 요거 얼마 돼요? 0.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에서도 확인합니다. 2에서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요번엔 x는 2에서. 2에서의 좌미분계수. 작은 거니까 요거죠? 그럼 요 자리에 요거 미분해 놨으니까 요 자리에 뭐 집어넣어? 2. 그 다음 요거는 미분해도 여전히 얼마야? 1.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 2개. 그러면은 디귿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진도 자체는 오늘은 1교 앞타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이따 2교시에 8번부터 8, 90 3개 유형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별로 안 남았어요. 쉬는 시간까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다시 꼭 보셔요. 들여다보셔요.